안녕하세요. UV 러브솔입니다. 안녕. 여러분 진짜 화나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퇴근길에 30분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이 안 찍히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또 확인을 한번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안 찍히네. 지금은 찍히고 있네. 오늘 영상이 뭐냐면요. 제가 1월 말 택배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제가 퇴사가 얼마 남지 않았었다고 했는데요. 제가 퇴직을 하게 되어가지고 퇴근하고 마지막 출근길에 찍은 건데 30분 날아갔어. 와 진짜. 그래가지고 와 지금 이 불을 안 켜면 어둡거든요. 아무튼 가까이 텐션이 나오지 않을 것 같기도 해. 그래서 평소보다 좀 낮은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퇴사를 하고 난 후에 소감은 아직도 솔직히 잘 실감이 나지 않아요. 내가 왠지 내일도 출근할 것만 같고 거의 6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거든요. 쉬지 않고 일하다가 이제 일을 그만해 하고 하니까 물론 그렇다고 그만할 건 아니지만 다른 일도 또 찾아서 하겠지만 뭔가 마음이 뒤숭숭하고 마지막 나올 때까지도 솔직히 좀 이렇게 울컥울컥 하는 게 있었지만 내가 진짜 만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퇴사를 했는데 좋기도 하고 나 내일부터 일찍 안 일어나도 되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도 있기도 하고 또 정들었던 그 같이 일했던 사람들과 장소를 떠나다 보니까 그게 생각날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물론 기분이 좀 좋아요. 왜냐면 나 당장 회사에 출근 안 해도 되니까. 근데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엔잡러의 그 일상에서 소개를 했었는데요. 러브솔의 직업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엄청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막 여러 사정에 의해서 본 직업을 밝힐 수가 없었었는데 잘못 들었어. 괜찮아. 일로 가도 갈 수 있어. 아무튼 제 본캐를 공개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근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밝힐 수 있다. 왜냐? 퇴사를 했으니까. 그래서 러브솔의 직업을 밝히자면 러브솔은 바로 어린이집 선생님입니다. 본업은 어린이집 선생님이었고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군부대 직장 어린이집 소속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예상하셨었나요? 근데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 예전에 엔잡러의 일상에서 러브솔 임포스터다 하고 딱 말했었는데 그 이후로 막 제 연관 검색어 하면은 러브솔 임포스터, 러브솔 직업 임포스터, 러브솔 직업이 무엇인가 하면서 막 엄청 연관 검색어가 뜨더라고요. 나 너무 신기했어. 그러니까 임포스터가 뭐냐면 약간 사기꾼? 뭐 배신자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때 어몽어스가 엄청 핫했었어요. 그때 그 어몽어스에서 나온 임포스터였는데 제가 비밀이라고 해놓고 댓글이나 약간 소통하면서 제가 제 직업을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말하지 말라고 해놓고 내가 하니까 내가 임포스터다 약간 이렇게 말을 한 거였는데 그런 의미였는데 이제 다른 분들이 봐시기에 이제 임포스터를 제 직업으로 약간 사기꾼 배신자인가? 그렇게 아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직업은 임포스터가 아니라 어린이집 선생님이었습니다. 직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솔직히 어린이집 교사는 다들 아실 거예요. 어떤 직업인지. 생소한 직업군이 아니어가지고 다들 아실 테지만 보통 이제 저는 이제 만 1세에서 만 5세까지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에서 만 1세, 한국말로 3세죠. 3세를 맡아가지고 어린이집 선생님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군부대 직장 소속이 뭐냐면 어린이집은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가정, 민간, 그다음에 법인, 사립, 국공립 이렇게 종류가 되게 많은데 직장은 뭐냐면 예를 들어 그 직장에 다니는 부모님들이 보내는 어린이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군부대 소속 직장 어린이집은 제가 맡고 있는 아이들 부모님들은 직업 군인이신 분들이시고 그렇게 해서 5년, 6년간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직업이에요, 여러분. 기본생활 습관이나 아니면 아이들 뭐 발달 상황에 맞춰서 수업을 준비하고 그거에 맞춰 놀이해주고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그렇게 돕게 해주는 선생님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원래부터 어린이집 교사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원래는 치위생에 넣었어요. 저희 아빠는 저를 공무원을 해라, 공무원을 준비해라 라고 하셨지만 저는 공무원은 하지 않았고 나는 다른 친구들처럼 학교에 다니고 싶다, 대학교에 다니고 싶다, 공무원 공부하기 싫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치위생을 넣었는데 치위생을 떨어졌어요. 그리고 2차로 넣은 어린이 유아교육과에 붙게 된 거죠. 유아교육과에 붙게 돼서 유아교육과를 다녔는데 유아교육과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냥 일단 괜찮다 하고서 그냥 일단 들어간 건데 엄청 피아노 못 친다고 교수님한테 엄청 욕도 먹고 그랬었어요.
그런 나날을 보내다 대망의 실습을 가게 됐는데, 실습을 간 이후로 와, 나는 이 길이 아니다. 진짜 그렇게 판단이 돼서 실습을 이제 그만두고 휴학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물론 그때 마음이 맞는 친구가 있어가지고요. 이제 다라라고 하는데, 다라랑 같이 휴학을 해요. 같이 휴학을 하고, 그 다음에 1년간 이제 뭐 한의원, 그 다음에 뭐 사무직, 그다음에 알바 하면서 막 보내다가, 아니다. 나는 복학을 해야겠다. 그래서 또 다시 다라랑 같이 만나서 복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졸업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고, 어린이집 교사가 되게 돼요. 유치원 전교사 자격증도 있는데, 그냥 처음에 솔직히 취업이 쉽지가 않았어요. 제가 면접 보러 다니는 곳마다 다 떨어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시기를 좀 잘못 잡기도 했어. 내가 뭐 친한 선배가 있었으면은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솔직히 조교님이랑 친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복학생이잖아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 알아서 이제 구해야 되는데 좋은 일자리들은 다 떠나가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일을 잘했던 것 같지도 않아. 면접을 잘 봤던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 한 40분 거리인가? 거기를 맨날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1년간 다니고 무사히 마치고 좀 큰 곳이었거든요. 원화가 100명 정도 있는 곳에서 1년간 일하다가 이제 좋은 기회 얻게 돼서 면접을 보고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이 아니라 바로 전 퇴사한 직장 거기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처음부터 달랐던 점이 뭐냐면 정말 어린이집은 종류가 되게 많지만 그것도 또 원장님마다 그 환경에 따라서 또 되게 대우도 다르고 복지도 다르거든요. 근데 감히 제가 말하기를 어린이집 중에 복지가 가장 좋지 않았나 하고 싶을 정도로 진짜 복지가 좋았던 곳에 다녔고 보너스도 그렇고 그 페이도 그렇고요. 정말 좋은 곳에 다녔고 원장님이고 선생님이고 정말 좋으신 분들과 함께 일을 했었어요. 정말 편하게 막내로서. 막내는 영원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가 막내가 아닐 때도 계속 막내라고 불러주면서 엄청 예뻐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였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었어요. 근데 진짜 달랐던 점이 여기 면접을 보러 오잖아? 그러면은 그냥 면접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 군에서 나오시는 분도 있고 참모장님이었나? 하여튼 나오셔서 같이 면접을 봐주셨고 부모님 2분, 그 다음에 원장님 2분 이렇게 해서 총 5분이 제 면접을 보세요. 제 포트폴리오랑 해가지고 질문이랑 이런 거 하고. 근데 그 면접을 딱 보고 나서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 와, 나 잘 봤다. 약간 나 말 잘했다. 약간 조리 있게 말 잘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잘 봤으니까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느낌도 좋았고요. 그래서 막 신나게 놀러 가려고 버스를 딱 탔는데 아니나 다를까 30분 만에 전화 온 거예요. 면접 본지 원장님한테. 나 선생님이랑 일하고 같이 일하고 싶으니까 무조건 와라. 다른 데 면접 보지 마라. 그래서 저 다른 데 면접 보지도 않았지만 아무튼 정말 기분 좋게 입사해서 끝까지 기분 좋게 퇴사까지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고 이 일을 그만두게 된 이유는 정말 나쁘게 막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원래는 이제 블로그 마케터 하고 하다 보니까 좀 키워볼까 하고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렴풋이 이때쯤이면 좀 일을 그만둬야겠다라고 좀 쉬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 만나고 있는 오빠와도 이렇게 결혼이 예정이 돼가지고 시기가 그냥 딱 적절했던 것 같아요. 그만두는 시기가. 그래서 그만두겠다고 언니에게 얘기를 했고 물론 이제 좋은 이유로 나가는 거니까 언니께서도 많이 축하를 해주신 상태였고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입사를 했던 이제 개원 멤버들이 있는데 같이 우르르 나가게 된 거예요. 물론 저랑 같은 좋은 소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께서 엄청 많이 속상해 하셨거든요. 많이 우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정말 장난으로 너 대타 구해놓고 가라. 다음 사람은 누구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었는데 아까 제가 말했던 다라 있죠. 그 친구가 마침 일자리를 구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다라 여기 한번 면접을 봐봐라 해가지고 저는 이제 기회가 좋게 대타까지 구해놓고 완벽하게 마무리 짓고 나온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 제가 10월 예정이거든요. 10월에 신부가 되었는데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은 학기가 3월부터 시작돼요. 3월부터 시작해서 2월에 끝나는데 내가 뭐 10월에 한다고 해서 어쨌든 저쪽으로 가거든요. 지금 이 동네에서 안 하고 이사를 가게 되다 보니까 출퇴근하기에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할 수가 없어서. 근데 그렇다고 10월부터 내가 당장 그만두자니 제가 맡은 반이랑 거기 원에 피해를 끼치게 되는 상황이어서 많은 고민 끝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업을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는 솔직히 본업을 공개해서 좋은 점이 많다면 제가 공개를 했었겠죠. 뭐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는 제 블로그 마켓 하는 거 공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뭐 정말 도움이 되고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면 할 텐데 그렇지 않은 점들이 더 많아서 굳이 공개를 하지 않았던 거고요. 근데 공개하지 않아도 구독자 수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렇게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제 행동에 좀 더 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공개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공개하잖아요. 비밀은 없으니까. 직업의 장점과 단점은 이건 느끼는 사람마다 물론 다른데, 장점이라고는 정말 놀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아이들이랑 진짜 생각 없이 놀 수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제가 다녔던 곳이 너무너무 좋았고, 제가 평범한 직장을 잘 다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직장 상사와의 관계도 있고 이러잖아요. 동료들과의 관계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 부모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아이와의 관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원장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동료 교사에도 그렇고, 되게 관계를 신경 쓸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다 골고루 갖췄어. 동료 선생님들도 너무너무 좋고, 그 다음에 원장님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도 너무 다 좋으신 분들을 만났고, 아이들도 너무너무 잘 만나가지고 진짜 즐겁게 다녔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점점 1년을 함께 하는데, 솔직히 1년이라고 해서 짧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이다 보니까 그게 발달하고 성장하는 게 다 보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되게 뿌듯했던 것 같아요. 나도 어렸을 때 이랬겠구나 약간 싶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또 가르쳐주는 거 애들이 쏙쏙 이렇게 딱 흡수할 때 그런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때는 몰랐었는데 이때는 왜 알지?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준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하구나 할 때 되게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행사 같은 거 준비할 때는 진짜 더럽게 힘들어요. 막 10시까지 야근하고 막 일해야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것도 조차 막상 그 날이 돼서 아이들이 진짜 재미있게 놀고 하는 거 보면은 진짜 뿌듯하긴 하더라고요. 부모님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애들 막 웃고 있는 모습 보면은 되게 기분 좋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단점? 단점이라는 거는 뭐 아이들 보면서 아이들만 보고 싶은데 내가 서류를 해야 되니까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연령에 따라서 또 서류가 다르거든요. 개인 원화 서류가 있어가지고 3세, 그러니까 3세는 연령이 낮을수록 애들이 인원수가 적어요.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이 적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세는 그만큼 해야 할 서류 좀 더 적고 7세는 좀 더 많고 이러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3세를 이번에 처음 해봤으니까 진짜 서류가 진짜 적긴 적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좋았었어. 이번 연도는 뭐 이렇다 힘들다 막 이랬던 게 없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너무 잘 따라와주고 부모님들도 너무 좋으시고 그래가지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이 직업을 고민하고 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어울리고 어떤 분들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제가 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솔직히 어울리는 성격은 따로 막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솔직히 엄청 아이들이랑 놀 때 발랄하고 친구 같고 장난 진짜 많이 치고 막 이러거든요. 꽁투도 애들이랑 엄청 많이 하고. 근데 잠깐 이제 오셨던 분들 중에 이제 대체교사나 아니면은 뭐 실습 선생님이나 이랬던 분들은 되게 우아하시고 고급스럽게 어투를 구사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되게 조용하시고,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우아하게 아이들이랑 논다 이런 느낌을 되게 받거든요. 그래서 성격마다 그 선생님마다 소화하는 능력이나 아이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딱히 어울리는 성격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안 어울리는 성격들이 좀 구분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꼼꼼하지 못하고 대충대충 하는 성격들은 이 직업이랑 맞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이 일을 하시면 안 되고요. 화 많거나 막 우울증 있거나 이런 분들은 진짜 하면 안 돼요. 이 일은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정신도 진짜 건강해야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진짜 3D 직업이라고도 하거든요.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수업을 풀어나가야 되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아이들이 받는 영향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거의 안 아프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첩한 사람, 엉덩이가 가벼워야 돼. 계속 앉아있고 무겁고 막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하면 안 돼요. 행동이 빠릿빠릿해야 되는 사람이 이 일에 적합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느림보 거북이도 이게 또 행동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본인은 모르지만 아이들이 답답할 수도 있고 그 동료 교사가 답답할 수도 있기 때문에 느린 것도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 일을 할 거면. 센스 있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센스 있어야 돼. 몇 수 앞을 내려다보고 내가 해야 할 일이지만 내 할 일을 다 하고 동료 교사까지 같이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것도 중요하고. 제가 이 일을 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하면 저는 좀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오랫동안 쉬지 않고 좀 달려왔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내가 쉴 건 아니지만 유튜브에 좀 더 집중하고 내가 좀 하고 싶었던 거 하면서 좀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싶어요. 거의 무슨 인생 다 산 사람처럼 말하는데 그렇습니다. 블로그 마켓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샌드박스 화이팅! 러브솔 화이팅!
마지막으로 할 말은 전국에 계신 어린이집 교사 혹은 유치원 교사 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또 새학기 준비 기간이라서 엄청 바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뭐랄까 힘드시겠지만 파이팅 하셔가지고 또 새학기 잘 준비하고 아이들 맞이하실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거의 집에 다 와가는데요. 그럼 여기까지 L, U, V 러브수였습니다. 안녕. 마지막에 또 그거 말 안 했다. 여러분 영상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원래 제가 첫 영상에서 엄청 울었었거든요. 우리 반 애기들 얘기하면서 엄청 울었었는데 그게 다 영상에 찍히지가 않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두 번째 말하니까 별로 좀 담담해졌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또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열심히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진짜 안녕. 초록불이다. 가자.